안녕하세요. 8월 8일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건강한 정책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합니다. 누가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흐지부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논의의 결과 국민들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토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요.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책적 토론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토론을 주시하셨던 임광현 의원께서 그럴 거면 당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흐름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또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체별로 말씀을 드리죠. 일단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금투세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장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금투세 얘기를 하니까 물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물가하고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물가도 잡아야 하고 금투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시죠. 일단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님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프레임을 이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내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 증세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어요. 과연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은 맞느냐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찐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제도라는 것은 공모펀드에 가해진 여러 가지 규제들과 위험에 대한 어떤 보장 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돈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 위험 부담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관해서 금투세를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강행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투세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의 대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이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류 쪽으로 무슨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뭐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의 문제에서 다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듯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다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게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토론에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이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0원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6,000원 수준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이 보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계의 경우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액수를 정해서 지원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요 혹서기 동안에 이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액수를 정했습니다. 한전이 적자가 가중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역시 그것도 고민했는데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요. 사망사고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일단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희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격차 해소와 복지에 관한 말씀을 저희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고독사란 말은 주로 노년층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 등과 발표 등을 보면 청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그 시기를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이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론이나 이 많은 시민들께서 방식이라든가 이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주시면 저희가 깊이 참고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는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습니다. 각국은 지금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나라 경제국들에 비해서 그 지원의 수준이 미미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헌 이후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고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박수영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도 역시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좀 가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 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